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8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새벽 3시입니다. SOXL이 8% 가까이 폭등 중에 있어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도 기대가 됩니다. 미국 하원 의장이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중국 없인 누구도 독자적으로 전기차를 만들 수 없대요. 하반기부터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거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32%고요. SOXL은 오늘 폭등 중에 있어요. 그래서 32% 수익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0.61% 어제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급등으로 인해 삼성전자도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네이버는 계단식 상승 구간에 있는데요. 1차 상승은 22만 5,800원까지인 것 같아요. 아마도 22만 5,800원을 터치 후 다시 조정을 보일 겁니다. 케빈 미국 하원 의장은 17일 오전 일찍 채무 한도에 대한 협상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어 미국이 채무 불이행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메카시 하원 의장은 이날 아침 CNBC 인터뷰에서 결국 우리는 채무 불이행 상태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미국의 디폴트 문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추가 매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상승하면 그래도 기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최근 시중은행에서 3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3분기 시장이 살아나는 신호가 확인되면 당초 계획한 금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시설 투자에 투입해 내년 공급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에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건 투자 재원 확보 목적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호황기가 왔을 때 자금이 부족해 투자를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래요. SK 하이닉스 관계자는 올해 3분기부터 반도체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며 자금을 확보해 놓으면 업황 반등기에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반도체는 무조건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가 1.36% 하락을 했는데요. 주가의 흐름은 긍정적이에요. 어느 정도 저점을 다졌고요. 이제부터는 우상향의 길만 남은 것 같습니다. 샴페인을 터트리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가만히 기다리면 올해 안에 손실 본 금액보다 더 많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모두 중간에 매도하지 말고 잘 버텨보자고요. 중국의 지방 정부가 소비 쿠폰 등을 통해 농촌 거주자에게 신에너지차 구매 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사실상 올해를 기점으로 종료된 정부의 보조금을 지방 정부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급, 농촌의 보급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어요. 이어 기존 내연 기관 차량을 반납하면 할인을 해주는 방식도 권장하고 있답니다. 지방 정부가 기업과 연계해 충전 쿠폰을 증정하거나 계약금 등을 대출해주는 합리적 방법도 권장하고 있대요. 결국은 우회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중국의 농촌 인구는 5억 명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총 인구의 약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더욱더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이 라이센스 비용을 주고 중국 화웨이 전기 자동차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래요. 그 이유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랍니다. 16일 소식통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화웨이 기술을 자사 차량에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최근 화웨이와 논의를 가졌으며 화웨이의 다른 중국 기업들과도 유사한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어요. 중국의 기술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이 2020년 설립한 소프트웨어 전문 계열사인 카리아드의 소프트웨어 출시가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미뤄지면서 이번 논의가 이어졌다는 분석이에요. 폭스바겐 최고 경영자가 인사 책임자를 제외한 카리아드의 모든 임원을 해고하면서 쇄신에 나섰지만 급속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실정이고요. 당장 중국 소비자가 최신 차량에 기대하고 있는 정교한 엔터테인먼트 기능이나 운전 지원 기능 등 기존 운영 플랫폼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방향을 튼 것이래요. 중국 전기차가 하반기부터 펀더멘탈 개선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이지수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중앙정부의 보조금 중단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하고 소비자 관망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1분기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저조했지만 하반기부터는 판매량 증가세가 가파라질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 연구원은 우선 전기차 가격 안정화로 소비자의 관망세가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라고 봤고요. 그는 지난 4월에 있었던 상하이 모터쇼에서 전기차 메이커들은 많은 신차를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신모델의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는 테슬라발 가격 경쟁 재촉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하반기부터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는다니 차이나 전기차 주가도 많이 오르길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전기차 수요를 진작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중국의 생태환경부는 7월부터 오염물질 배출 6B 단계 규정을 시행하며 내연기관의 일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래요. 이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내연기관차의 생산, 수입 및 판매는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연기관차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중국 없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불행하게도 그 대답은 노랍니다. 뉴욕타임즈가 16일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를 견제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배터리 시장 지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어요. 뉴욕타임즈는 향후 수십 년간 경제적, 지정학적 우위를 결정할 배터리 경쟁에서 현재까지 유일한 승자는 중국이라고 짚었고요. 그러면서 세계는 중국 없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대요. 뉴욕타임즈는 다른 나라들이 희귀 광물 채굴에서부터 재련, 엔지니어 훈련, 대규모 생산시설 구축까지 배터리 생산의 모든 과정을 선도하는 중국을 따라잡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오는 2030년까지 다른 나라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중국이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희귀 광물들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중국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광물 자원에 큰 돈을 투자함으로써 5개 대륙에 걸쳐 다수 강산 회사의 지분을 취득했대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문가들은 다른 어떤 나라도 배터리 공급망에서 자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수석 고문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중국과 협력하지 않고 전기차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현재 시간 3시 50분인데요. SOXL은 7% 가까이 상승 중에 있어요. 아마 오늘 삼성전자도 많이 상승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